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에는요, 칼질하고 어플에 올리는 알선소 정말 한심한 심정입니다. 못 받는 운임 받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택시는 알선소 없잖아요. 그런데 화물은 왜 알선소가 필요한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시는 알선수가 없는 게 아니고 택시는 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콜이가 있어서 콜을 받아가지고 콜에서 수수료를 바로바로 자금해 가잖아요. 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결제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제가 되지만은 화물 같은 경우는 결제도 안 되고 주선사에서 일방적으로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네. 1,000원짜리 물건을 싣고 가든 2,000원짜리 물건을 싣고 가든 자기네 챙길 거 다 챙기고 기사들한테 그만큼 자기네 챙긴 만큼 기사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죠. 네. 자기네들은 살고 기사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을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 주선사의 실정이에요. 네. 예. 정말 택시만큼이라도 화물차 업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선사들 단가표에 움직이는 게 그 자체가 문제인데 정확한 화물 운송 단가표가 없어요. 지금 네. 국토부에서 만들어내는 단가표가 있어야 그 단가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주선사 단가표대로 움직이니까 기사분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주선사에서 만든 단가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용은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마진을 가져가게 되는데 너무나 과하게 칼질을 하니까 그게 문제죠. 네. 예. 이분도 지금 화물업계의 칼질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개개인 기사분님들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협회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해 줘야지 언제까지 이걸 방치해서 끌고 갔을지 정말 한심스러워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칼질은 분명히 불공정하니까 이 불공정한 시장을 갖다 시정해 주려고 그러면 정부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콜사 칼질만이라도 없으면 좋은데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이 사람들은 뭐 하나 모르겠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아 진짜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지금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도 전문가도 없고 이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협회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협회 잘 알고 있는 협회가 기사들을 대변해야 되는데 기사들 대변을 전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협회에서 들고 일어나 봐요. 일어나면 이거 왜 해결 못해요? 네 맞습니다. 협회가 안 움직이니까 정부에서 좀 직접 개입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런 의견이 나오냐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런 의견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너무 지금 후진적인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요. 협회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주선사나 협회나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조율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런 자체가 과정이 없잖아요. 네. 참 한심스러운 문제예요. 네. 예.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면 좀 주면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화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창구 자체가 협회가 그 창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협회가 그런 창구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예. 협회가 아무래도 직선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화물기사님들이 이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에 좀 약한 거죠. 그렇죠. 화물협회장이라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20년, 30년 앉아 있으니 그게 썩을 대로 썩어버리는 거지. 그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네. 이게 개인택시 조합하고 화물협회를 비교해 보면 조합은 직선제니까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화물은 직선제가 아니니까 조합원들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개인 택시 협회 같은 경우는 몇 년마다 협회장을 직접 회원들이 뽑잖아요. 뽑아서 그걸 협회장을 또 감독할 수 있는 감사나 이사 뽑아가지고 또 협회장을 견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장이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제도 장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화물 같은 경우는 협회장 자기하고 치는 사람 대의원 몇 사람이 그걸 뽑아가지고 종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사람만 섭외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거 협회장 뽑는 그거 직선제로 빨리 바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발전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화물협회가 직선제로 좀 바뀌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대의원 몇 사람이 협회장을 뽑는다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네. 예.
직선돼도 법으로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걸 안 하잖아요. 네. 다음 댓글은요. 협회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형 화물이나 중형 화물 사시는 분들이 협회 가입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교묘하게 묶어놨어요. 협회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취업 신고가 안 돼가지고 과태료 또 대상자예요. 그리고 내가 대표차를 끊으려도 협회 가서 돈을 내고 끊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교묘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놔가지고 협회 가입을 안 할 수도 없고 협회비를 안 내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는 협회 가입을 안 하면은 요리복지카드 발급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하고 그런 거는 또 정보고 공유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우리 기사분님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상한 쪽으로만 또 몰아가는 거예요. 네. 결국 협회 가입은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협회 가입은 꼭 해야 되네요. 결국은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나중에 팔 때는 협회에 가서 운전자 자격 증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협회 가입을 해야 되고 협회 가입을 안 하면은 복지카드도 못 만드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협회 등재를 해서 취업신고라는 명목으로 취업신고를 해야 과태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취업신고가 안 되면은 그것도 또 과태료 대상이에요. 네. 예. 거의 반강제적으로 다 가입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는 협회하고 지자체하고 또 교류가 잘 돼요. 우리 기사분님들을 위한 법령은 아니어도 그런 거는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네. 다음 댓글은요. 차고지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대형차는 차고지 있어야 차 뽑지 않음? 그걸 불법적으로 차고지 등록을 해서 차를 뽑은 게 문제 같은데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 얘기도 맞는데 근본적으로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이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차고지라는 게 자가용도 2톤 이상은 차고지가 필요해요. 등록할 때. 네. 근데 화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에 차도 되지 않는데 그걸 차고지 증명이라는 걸 끊어서 발급을 해서 구청에 갔다 지자체에 따가 내야 차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연장을 해주거든요. 이 차고지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될 수도 없는 차고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돈 주고 사서 그 주차장에 차를 대면은 그건 차고지로 인정을 받지만은 인천에서 차고지 등재를 하기 위해서 인천에 땅이 없고 비싸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 충청도 차고지를 사다 구청에다 집어넣으면 구청에서도 그걸 인정하는데 구청 담당자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 형식상의 차고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형식상의 차고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될 수 있는 주차장에서 발급받은 차고지가 진짜지. 네, 맞습니다.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그 화물차 기사라면은 인천에 그 화물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방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의미도 없는 거라 이런 말인 의미도 거죠.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차주분들한테만 불이익을 주는 제도예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런 걸 좀 개선해 주는 게 화물차 시장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공영 주차장을 많이 곳곳에다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차를 안 댔을 때 주박차도 단속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될 수도 없는 주차장에 차고지를 끊어다가 그걸 증빙을 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돼요. 네네. 완전 모순이죠, 뭐. 그러면요, 공무원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필요도 없는 차고지 한다는 거. 네. 다음 댓글은요. 무게, 박스 개수 물어보면 오도 주지 않는 알선소 정말 일하기 싫네요 그랬습니다. 아니, 알선소에서 왜 무게, 박스 개수 물어보면 오더를 왜 안 주는 거예요? 과적을 해서 주선사에서는 이미 돈을 받잖아요. 네. 5톤 물량에 5톤만 주는 게 아니고 7톤, 8톤, 10톤까지 주는데 그 무게에 대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선사에서는 최대한으로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물건을 의뢰한 화주한테 받은 돈이 10만 원이라면은 콜로 띄우는 거는 5만 원도 안 된다고. 주선사에서 이미 다 칼질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 칼질해 가지고 올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물어보면은 그 오더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죠. 너무나 그러니까 주선사에서 우리 차주분님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알면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전제 조건으로 해서 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법적 장치가 안 되니까 자꾸 주선사 형법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게 화물차 시장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대표님 이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게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공무원들도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이면 다 바뀌어요. 그게 업무 파악에서 좀 일할만 하면은 직책이 바뀌어버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죠. 지속성이 없으니까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차를 1개월을 세웁시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랬는데 답답하니까 이런 댓글 올렸겠죠. 화물연대에서 전에 그 파업을 많이 했잖아요. 네. 화물연대라는 것은 적은 차까지 해서 포함된 게 아니고 시멘트 실어 날리는 거나 컨테이너 실어 날리는 거 거기가 화물연대지 일반 조그마한 차 가지고 소상공인들은 해당 사항도 없는 거예요. 네. 예. 진짜로 만약에 이 콜발이나 화물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소형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를 1개월만 세우면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물류 신화에 대란이 일어나죠. 네. 그런데 못 하잖아요. 개개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예. 좀 단합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죠. 단합이 될 수가 없는 게 차를 세우면 바로 생존권에 와닿는데 네. 그게 가당치 않죠. 네. 예. 이분 댓글처럼 만약에 화물차를 1개월만 다 세운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렇죠. 해결되고도 남죠. 네. 다음 댓글은요. 콜바리 말고 다른 단어 찾아봅시다 그랬습니다. 대표님 콜바리 말고 무슨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콜발이 하면은 좀 선입견이 좀 안 좋죠. 네네. 콜발이 말고 다른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용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콜잡이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가요? 뭐라고 해야지 이걸 이거 좀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다 쓰시는 말이라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쓰는 거죠, 뭐 그죠? 예, 관행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콜발이 하면 일단 선입견이 좀 안 좋잖아요. 네. 이게 좋은 용어가 있으면은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우리가 그것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죠. 뭐. 네. 예. 언뜻 생각하기에 이런 건 일본 그 말도 좀 생각이 나니까 정부에서 이걸 용어로 바꿔가지고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콜 화물, 콜잡이 아니면 뭐 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우리말 순화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용달도요. 기본요금제 실시 그랬습니다. 이분 댓글은 용달도 기본요금제를 하자 이런 취지의 댓글 같아요. 지금 기본 요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선사가 책정해 놓은 금액이 어디에서 몇 킬로 구간에서 몇 킬로 구간 가면 얼마인데 이거 정확한 데드라인이 없는 거죠.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 정확한 요금표 데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주선사로 내려보내서 주선사 오다에 의존하지 말고 국토부 오다에 의해서 이게 물류가 배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 데드라인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예. 실제로 화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요금표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거 구구주먹식으로 주선사 요금에 의존해서 지금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관행에 의해서 어디 얼마 가면 얼마 정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오다가 나오질 않잖아요. 금액이 설정이 안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요금을 알아도 콜에 올라오는 게 그 요금이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다음 댓글은요. 자율주행차 뺑소니 치고 그냥 간다던데요. 뒷감당 가능할까요? 크크크크 그랬는데 이거 화물차 자율주행 저번에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화물차가 자율주행 하다가 뺑소니 치고 그냥 가면 난리 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화물차가 자율주행에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건 정확히 뭐 데드라인을 제시를 못 할 것 같아요. 네. 예. 이분도 뭐 좀 웃자고 이런 댓글 올린 것 같은데 예. 자율주행하고 무인주행하고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지금 자율주행하는 거는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뺑소니 칠 일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화물차가 무인주행이 됐을 때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번 댓글은요. 금요일날 일한 거 주선사랑 통화하고 간 건데도 못 받았어요. 주선사가 착불인데 기사들이 안 잡으니까 선불로 바꿔놓고 잡은 후에 착불로 바꿔놓는 전형적인 수법에 당했습니다. 슬쩍 빠지고 거래처에 전화해서 해결하라고 해놓고 주말이라 전화 안 받고 쌩 이게 현실입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주선사에서는 이미 자기네들 수수료나 오다에서 자른 금액은 자기들은 다 챙겼잖아요. 챙기고 왜 기사들한테 무조건 다 떠넘기는지 그 자체가 진짜 나쁜 수법인데 이래서 주선사도 영세 업자들이
주전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해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나오면은 그 공탁금에서 변제할 수 있게끔 이 주전사 관리법을 바꿔야 돼요. 바꾸기 전에는 우리 기사부님들 계속 이런 형태로 당할 거예요. 아니 콜에다가 선불이라고 해놨다가 갑자기 또 착불로 바꾸는 건 이건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죠. 기사부님들이 뻔히 아니까 안 잡아가는 거잖아요. 도착했으면 돈을 이런 만큼은 돈을 줘야지. 주전사에서는 자기네들 수수료 다 받고 그 원 금액에서도 칼질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도착지에 도착한 기사들한테는 선불을 안 주냐고요. 그래서 주전사에서도 일정 금액의 공탁을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 돼요.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 공탁금을 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을 못 받으면은 그 공탁금에서 공제를 해서 우선 기사분들한테 주고 주전사에서 그걸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일방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기사들한테 전가를 시키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영세한 업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책임도 못 질 오다는 올려서도 안 되는 거죠. 네. 본인들이 책임도 못 질 오다를 왜 올리냐고요. 그 책임은 기사들한테 고스란히 떠넘기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잘못된 주전사죠. 네, 이거는 속이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콜에다가 선불로 올려놓고는 딱 잡고 나니까 착불로 싹 바꿔버린다는 겁니까? 이거는 진짜 이건 상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아, 정말 성질나네요. 다음 댓글은요. 영상보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개인 택시는 7년 사용하면 폐차해야 한다는데요. 연장도 가능하다던데요. 화물차도 택시처럼 정해진 폐차 기간이 있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택시 같은 경우는 중형차 기준으로 7년을 운행하면 그것도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7년 운행하고 제 성능을 받고 1년 연장해서 10년을 탈 수 있거든요. 화물은 그 기간이 연장 기간이 없어요. 화물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적합 판정만 받으면은 이거는 망가져서 못 쓸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년이 없어요. 아, 그러네. 화물차는 대폐차 기간이 따로 없네요. 네, 화물차는 본인이 차량 등록소에서 차량 검사만 통과하면은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차가 망가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을 때 폐차시키는 거죠. 네. 이거는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화물차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